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용남 작가께서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현직 미술 작가들이나 미술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 왜 무죄가 났는지 대충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어 1심에서는 집행유예긴 하지만 실형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무죄 판결이 났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서 그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애초에 뭐 조영남 작품이 별로였다. 애초에 그런 거를 왜 사는지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영남 작품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대 미술은 뭐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것이 사기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조영남 작가께서 그 대자겟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저도 놀랬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실형이 내려져서 유죄가 됐잖아요. 저는 이것까지는 조금 예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실망감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작가 활동이 조금 많이 하기 힘들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술계에서 도의적으로 이렇게 매장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형이 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조영남 작가를 이제 두둔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무죄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관행이고 그리고 또 많이 했던 얘기가 저는 이건 약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앤디 워홀도 그러면 사기꾼이냐 워홀도 사기꾼이냐 라는 이야기를 미술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이 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관행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뭐 나쁜 일 같긴 한데 어, 아니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뒤에 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앤디 워홀이 예전에 앤디 워홀도 그렇고 최근에 데미안 허스트였었나요? 데미안 허스트 유명한 작가죠. 데미안 허스트가 예전에 전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내가 그린 거는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리라는 게 있었죠. 유명한 뭐 영화로도 많이 회자되고 유명한 게 있는데 팩토리에서 많은 조수들과 거의 뭐 직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작품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데미안 허스트도 그렇고 앤디 워홀도 그렇고 뭐 아이디어와 이슈거리 그리고 추진력 그런 게 있고 현대 많은 미술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본인들이 100%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품 스케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앤디 워홀하고 조용남 작가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면 되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앤디 홀과 데미안 허스트 뭐 여러 가지 다른 작가들도 있겠죠. 의 차이점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앤디 홀이나 데미안 허스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용남 작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남 직접 그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갤러리에서 그림을 살 때 그냥 암묵적으로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직접 갤러리에다가 뭐 확답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서약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거는 조용남 작가 아니면은 이 작가가 100% 처음부터 그린 겁니다라고 보증을,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오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렸겠거니 아니면은 뭐 좀 섞어서 그렸겠거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고 팔 때 직접 그린 것에 대해서 직접 그러냐라고 하는 거에서 물어보는 일이 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용남 대작 사건 이후로는 이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신다 그래요. 이거 작가가 직접 그린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이냐? 근데 갤러리에서도 좀 약간 답답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작가들이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뭐 데미안 허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많은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 보면은 굉장히 전시도 많고 해야 할 작품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전부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지워볼게요. 그렇다면은 조용남 작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용남 씨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똘끼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조용남 작가의 삶도 굉장히 평탄치 않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기도 했고, 근데 약간 천재성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게 절대 농락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개인사적으로는 좀 정말 아닌데 참 천재적이어서 그냥, 와, 참 시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제가 이게 좀 갑자기 센 발음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도 있고 사람이 천재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미술을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조용남 쌤의 그런, 뭐랄까, 그 시대 반항아 아니면 풍랑아, 아무튼 그러한, 조용남에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되게 재미난 작품이 나왔구나. 이걸 뭐라고 순화된 말로만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조용남 작가의 그림을 산 사람들은 직접 그렸기 때문에 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다라고 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직접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작가 입장이나 아니면 옹호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처음 그린 것은 직접 내가 손으로 다 그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대안이 있어요. 판화. 그 첫 번째 작품이 본인이 100% 그린 작품이라면은 판화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판화를 왜 하지 않을까요? 굳이 원화를 그린 이유는 돈 때문이죠. 네. 물론 이제 똑같지만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똑같은 거를 같은 작가가 좀 비슷한 작업을,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그리면 완전히 똑같은 작품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판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뭐 마띠엘이나 아니면 그런 게 떨어지지만 이미지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화를 찍게 되면은 이제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은 뭐 요즘 뭐 디지털 판화도 있고 여러 가지 판화 기술이 좋으니까 판화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원화가 훨씬 비싸거든요. 여러분 판화보다 원화가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그려서 직접 파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돼요. 아마 판화 하나 그때 뭐 얼마죠? 한 작품 하나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줬다고 하지, 아니면 더 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근데 판화로 제작을 액자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액자값을 뺀다고 하더라도 판화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맡기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당 제작 단가가. 네. 제작 단가는 더 낮은데 이제 원하니까 가격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100% 그린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조수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하는 거겠지만, 이게 1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번호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관행. 관행?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가장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미술계는 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글쎄요, 제가 존경을 하는 강영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지난 전시를 첫 번째 전시, 영음미술관에서 하는 개인전 할 때 제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용남 작가의 이 이야기가 터지기 전이긴 하지만 예전에 강영구 선생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뉴스가 이 화면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강영구 선생님께서 조수를 사용을 해서 그린 그림은 사기가 조금은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강영구 선생님은 200호, 300호 되는 작업을 본인이 다 직접 작업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밑작업이나 그 정도는 좀 제자들이 좀 와서 해주거나 뭐 이렇게 좀 조수를 쓰거나 그럴 법도 한데, 저도 실제로 100% 본인이 작업을 전부 다 하시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랬었어요. 그만큼 관행이라고 하면은 그런 작가분들까지 작가는 다 그런가?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00% 100% 본인이 다 그리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승윤 있습니다. 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드러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한국 분들 정서상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도 올리고, 근데 영상도 사실은 욕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몇 개를 찍다가 요즘에는 안 찍어요. 근데 찍으면 제가 신경 쓰여서 뭐 요즘 안 찍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품이 판매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뭐야 제 SNS나 뭐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주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팔렸습니다를 전부 다 공개를 해요. 근데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랑하는 거냐, 아니면은 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리냐. 저는 근데 작가가 그런 게 좀 투명한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홈페이지에 저의 모든 작품을 올리는데, 제가 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만들어서 따로 팔거나 그런 작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투명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관행적으로 뭐 자기가 안 그리는 게 있겠지, 아니면은 저 사람도 뒤로 몰래 빼돌려 가지고 그림을 팔겠지. 그러니까 뭐 아마 조영남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 뭐지 자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긴 해요. 네, 아무튼 근데 관행이라는 말이 또 맞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본인이 그리지 않는 작가들도 많아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건 제 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작가가 한 10,000명 있다라고 하면은 한 1,000명 정도도 많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네. 수치로 나타낼 만큼 지금 누가 이걸 통계를 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바로 제가 유죄가 나온 거를 의아한 이유였습니다. 유죄가 나온 게 좀 의아한 이유였어요. 왜냐면은 조용남 작가는 유독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용남의 특유의 그런 약간 뭐랄까 풍운화 같은 이미지, 똘끼 같은 이미지, 저런 약간 특이한 사람이 직접 그린 것에 대한 그러한 팬심 그런 것 때문에 작품을 또 사고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그리지 않는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본인이 뭐 조수랑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뭘 뭐 공장을 만들든 간에 공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대한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100%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큰 조각품들이나 그런 것들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런 것도 혼자 만드시는 분들도 뭐 있죠. 뭐 세상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제 그걸 밝히지 않는다라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이유는 조용남 작가를 유죄를 때리면은 앞으로 잡혀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딜까지를 잡을 건지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다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다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용남 작가가 그때 대작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어, 분노를 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옹호를 한 평론가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작품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어, 이거를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저는 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 사기죄로 유죄를 받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도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뭐 제가 오늘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작 아닌 기술 보조일 뿐.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건 조용남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였고 화사 송모 씨가 대신 그림을 그려준 거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이면은 대작 대작인 걸 알았으면 안 샀다. 요게 사실은 가장 분노의 큰 이유일 거예요. 대작인 거를 밝혔으면은 내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대작인 거를 알았으면은 그랬으면 안 샀지 아니면 갤러리에서도 그랬으면 내가 전시 안 했지라고 해서 분노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어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죄가 맞다, 유죄가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진 않고, 저는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이,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진짜 막 조사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은 존중을 하는데, 저는 작가의 입장, 제가 현직 작가잖아요. 현직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래요. 뭐 이것도 사실은 작가마다 많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은 그래요. 작가가 작품을 완성시키고 시키는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 보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작품이,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새로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연구를 해서 도전을 하고, 그것이 잘 돼서 내 마음에도 들고, 이제 뭐 컬렉터나 뭐 갤러리스트들, 뭐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은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죠. 성공이 되면은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판단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은 작업이 나오면은 작가만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작가만의 느낌, 아니, 작가만의 기쁨. 이거는 뭐랄까, 뭐 작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희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내 손으로 내 작업을 해서, 아니면은 조수를 쓰더라도 이게 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평가가 좋든 안 좋았든 자기의 새로운 작업을 도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아무튼 나왔을 때 작가만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꼭 그 기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쁨을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대한 안쓰러움.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쉽진 않긴 한데, 그런 안쓰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작가로서 저는 굉장히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작업을 해서 좋은 작업이 나왔고, 그래서 이 좋은 작업으로 인해서 뭐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목표로 한 목표를 이룬 걸 수도 있고, 작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버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센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뭐 좀 이거 민감한 주제잖아요. 네. 그 실제로 많은 미술계 분들도, 대부분 작가분들은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근데 아니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네, 민감한 문제라서 뭐 이상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게 무죄가 맞다, 유죄가 맞다, 아니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면은 조영남 작가의 작품이 좋다, 나쁘다 라는 언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영남 무죄 판결을 봤을 때 떻게 이해를 하셔야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악플이나 악플은 좀 네,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영상 올리면서 조금 무서워요. 네. 그리고 최승윤은 혼자 그린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혼자 합니다. 유튜브도 혼자예요. 네. 그리고 네, 이건 지우고요. 네.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